안녕하세요. 순금초 때 유재국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4월도 3, 4일 있으면 지나가게 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네 분이 경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제3지대에서 또는 무소속으로 국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한국의 역사는 해방 전에 친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분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반민족 친일 행위자들에 대한 처단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반민족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신까지 이르는 독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신을 청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군사 독재 정권이 다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내란의 역사가 멀지 않은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 중심에 보수 이념과 우편향이라고 하는 진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가 왜 이렇게 정권을 유지를 해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체가 성장을 통한 배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성장 없는 배분은 어렵습니다. 어떠한 나눌 결과물이 있을 때 배분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성장 과정에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장이 끝난 다음에 기득권이 모든 결과물을 차지한 상태에서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이 양극화라는 그러한 현실을 맞닥고 있는 겁니다. 과정의 분배의 정의,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보수 정권이 처음 정권을 잡은 것은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정부였습니다.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보다는 이승만 정권의 몰락으로 인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좋은 시기에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구파와 신파로 분열돼서 국민의 통합을 하지 못하고 이승만 정권이라고 하는 잘못된, 부패된 그러한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약했습니다. 결국 군사 정권이 탄생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진보 진영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가 이룬 산업화를 새롭게 중흥시킨 그러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IT 강국을 만드시고 새로운 디지털 혁명을 일으켜서 IMF를 조기에 극복하고 IT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수의 몰락으로 정권을 잡은 것도 있지만 나름의 진보 진영에서의 준비가 일정 부분 되어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의 흐름과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 달 조금 더 있으면 차기 정권이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겠죠. 여러분은 어떤 대한민국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현재 정치권은 교조화되고 우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국민과 청년과 주변 인물들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탄생할 때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어요. 과연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러한 역사가 반복이 돼야 되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상당히 성숙된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아쉬운 것은 우리가 잊혀져 가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민족과 결의. 선열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해방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애국운동을 하고 항일운동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여준 민족과 결의라고 하는 단어, 이런 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사는 상당히 급변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우편향된 정권들이 세계 각지에서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화라는 자유무역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한국은 최근 10년 동안 과연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우리가 자국을 지켜올 수 있었던가. 내부적으로는 이념 갈등이 그게 치달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중에서 약 70%가 이념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체제 경쟁, 이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보았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국익 중심, 실용주의, 그러한 중심의 마인드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선열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민족권, 응문과 끈기, 도전정신, 정체성, 정통성, 국가관, 이러한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당대에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러한 민족혼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차기 대선에서 체제 경쟁이나 이념 논쟁이 아닌 역사를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어떠한 역사를 쓸 것인가에 대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가 헌정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두 번째, 국가 생태계가 붕괴됐습니다. 세 번째,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네 번째, 신산업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국민이 지나친 이념과 진영 갈등으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로 갈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비전을 제시하시는 분이 저는 차기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하루 10만 원 벌기 바쁩니다. 빚을 내서 공과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경제에서 잃은 행복을 심리학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위안에 불과할 겁니다. 부탄이 세계 1위가 되는 것은 행복지수가 자신을 아끼고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탄은 국부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행복하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눈을 많이 봅니다. 문구점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 아이들의 눈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즐거워서 가슴에 벅차서 장난감을 사러 오는 아이의 눈, 또 안 사준다고 엄마한테 우는 그런 아이의 눈, 또 분노하는 눈, 즐거워하는 눈,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아이의 눈에. 저는 우리 시대가 앞으로 했을 역사는 아이의 눈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바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정치권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타나는
그런 정치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고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제 일요일인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지 못했습니다. 하루 문을 열지 않아도 사실 어려운데 버겁더라고요. 지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대를 공유하면서 사는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제 목소리가 시대나 역사를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 기록을 남기면서 이 한 방송이 국가가 발전하는데 미랄이 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국가가 나아져서 기업이 잘 되고 가게가 잘 되고 제가 하는 문구점도 잘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나라 희망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어떤 분이 당선이 돼도 혹시 제 방송을 듣는다면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